안녕하세요, 좀비TV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기출문제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.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 준비하면서 기출문제들을 쫙 이제 긁어오잖아요. 통상 50개에서 100개 정도 준비를 하시는데, 이 기출문제를 가지고 동일 시간 대비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간단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여러분들이 질문 리스트를 쫙 뽑아오면 질문 그 유형이 되게 다양하잖아요. 그렇죠? 뭐 교양조의 갈등, 매출 상승 방안, 그리고 뭐 상사와의 갈등, 동료가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건지, 또는 경쟁사가 생겼을 때, 또는 경쟁사가 아닌 외부 요인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건지 되게 다양하게 나오거든요. 자,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준비할 때 그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1번부터 가령 50번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1번 항목, 뭐 교양조의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? 그러면 여러분들이 착실하게 스크립트 작성해요. 그리고 2번 항목, 경쟁사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? 그럼 또 이렇게 스크립트 작성하죠. 그리고 3번, 동료가 뭐 생수를 100개를 발주를 넣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? 하고 또 답변을 작성해. 이런 식으로 50개를 착실하게 세운 다음에 이제 뭘 해요? 암기를 하죠. 이걸 이제 반복 숙달하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시간 투자를 많이 했는데 막상 말을 하려고 하면 잘 안 나오죠. 뭔가 봤던 기억은 나. 근데 생각이 잘 안 나. 그리고 똑같은 질문이 아니라 약간 변형된 질문일 때 이게 이 유형 질문인가? 약간 긴가민가 하게 되고 새로운 어떤 질문이라고 또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요. 그래서 면접장에 가서 긴장을 하다 보면 내가 준비한 만큼의 역량을 또 발휘를 못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.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냐면 한 가지 예시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그 질문들의 유형을 분류해야 돼요. 각각의 유형을 분류해서 말 그대로 1번 창고, 2번 창고, 3번 창고 이런 식으로 분류 작업을 해야 됩니다. 자, 분류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 상위 키워드들 있죠. 이 질문들의 상위 키워드, 즉 문제 해결 역량을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고 매출 상승 방안에 대한 걸 물어보는 것들도 있고 또는 소통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들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상위 키워드들이 존재하게 됩니다. 자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에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예시를 제가 들어드릴게요. 자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걸 키워드를 하나 잡으면 그 아래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할 때 그 질문들이 기출 문제들이 어떠한 유형들이 있을까요? 네.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? 어떠한 유형들이 있는지 구조적인 걸 나누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.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자, 생각해 보셨나요? 자,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 되게 쉽죠?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. 그쵸? 내부적인 요인은 또 뭐가 있겠어요? 교영주와의 어떤 갈등, 문제 생겼을 때 교영주와의 문제, 그리고 동료와의 문제, 또는 상사와의. 근데 이 동료와 상사를 내부 직원으로 또 뭉칠 수도 있죠. 그건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. 질문 유형 중에 이런 유형들이 많이 없을 때는 그냥 두 개를 묶어버리셔도 전혀 무관합니다. 외부적인 요인들은 이제 경쟁사라든지 또는 편의점 매출에 영향을 주는 다른 타 업종 이런 걸 예시를 들 수 있겠죠? 그걸 하나 넣고 또 고객, 진상 고객, 블랙 컨슈머에 대한 어떤 대응 관련된 질문이 있으면 이것도 분리할 수 있죠. 만약 기출문제 없으면 빼셔도 되고 없다면 본인이 그냥 하나 만들어서 그 질문을 하나 작성을 해보셔도 상관없어요. 왜? 기출문제에서만 나오는 게 절대 아니니까요. 자 그리고 네 번째, 뭐 코로나 같은 정말 예상치 못한 외부 환경적인 강력한 요인도 넣을 수 있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질문 리스트를 보고 문제 해결 능력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추리는 거죠. 추린 다음에 내부적인 요인, 외부적인 요인을 분류한 다음에 이 내부적인 요인 중에서도 교영주와 관련된 것들 또는 내부 직원들과 관련된 것들 분류시키고 외부 요인들 중에서도 경쟁사 오픈, 경쟁사 외의 어떤 상권의 변화와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고객과 관련된 문제들 즉 문제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세분화시켜서 착 펼쳐놓으면 여러분들도 준비할 때 편해요. 왜? 우리는 사람들은 기억을 할 때 문자로 기억하지 않아요. 여러분들 어떤 상황을 떠올려 보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내가 무슨 말 했는지 그 단어, 말, 문장으로 떠오르나요? 아니면 그 상황이 떠오르나요? 그렇죠. 이미지가 떠올라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조를 개요를 짜서 따다다닥 나누게 되면
그 구조의 이미지가 내 머릿속에 그냥 쉬우니까 금방 딱 박힙니다. 사진을 찍은 것처럼. 그리고 각각 항목, 가령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아래에 세부적인 항목들을 1, 2, 3, 4, 5, 6 이렇게 지정을 해놓는다고 쳤을 때 1번에 어떤 질문이 있었는지 3번에 어떤 질문이 있었는지 개수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떠올라요. 이 기출문제가 1000문제 정도 되면 이렇게 나눠도 분량이 좀 되겠으나 통상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기출문제는 한 50개에서 100개 사이에요. 100개를 넘어가지 않고 통상 100개를 하는 학생들도 100개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학생은 이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통상 50개 정도 내외라고 이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유형으로 분류했을 때 각 항목의 번호에 맞는 질문들은 통상 2-3개 내외겠다. 그리고 교영주라든지 점주라든지 또는 경쟁사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더 많기 때문에 비중이 다른 요인들은 해봐야 한두 개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. 즉 그런 관련된 질문을 내가 면접장에서 받았을 때 바로 딱 떠오르죠. 그 질문이네. 또는 그 질문이 아니더라도 그 답변 소스는 들고 올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? 그게 사실 면접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. 내가 준비한 질문을 정확하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으나 그러면 정말 럭키한 거예요. 정말 그거는 정말 행운이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준비를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막상 이제 면접 끝나고 나와서 저랑 통화하면 그거 그때 했던 그 질문 유형이잖아요. 그러면 그러네요.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. 지금 뭐냐면 내가 준비해 놓고 이 질문에만 이제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그 질문으로만 안 물어보면 이 답변 내용을 활용을 못 해요. 근데 이렇게 계열을 딱 깔끔하게 짜서 준비 단계를 준비를 하게 되면 면접장에 가서 그와 비슷한 유형의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완벽하게 답변을 못 하더라도 그 질문에 대한 소스를 들고 와서 좀 그럴듯하게 써볼 수 있는 거죠. 그러면서 만약에 꼬리 질문이 들어오면 꼬리 질문 하면서 그 시간들이 생기잖아요. 나도 이제 머릿속에 이제 떠올라요. 맞다. 이거 그때 준비했던 이 내용이 그치? 하면서 이제 살을 붙여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이제 문제 해결과 관련된 것들만 이제 나눠드렸는데, 가령 매출 상승 방안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컨설팅 이제 받는 학생들이 이걸 다 오픈하는 걸 선호하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세요. 그래도 이 부분만큼 알려드린 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나머지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거든요. 어려운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써서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, 이제 기출 문제를 좀 더 잘 활용해서 시간이 타이트 하잖아요. 면접 보는 날까지.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잘 써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도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 찾아들고 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